고창군과 시공업체가 일반 산업단지를 놓고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 원인을 놓고 고창군이 발주한 기초설계가 애당초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새만금 카지노 설립 법안을 보류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과 무주대 구간 고속도로 신설이 정부의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전북의 철도 역시 크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창군 일반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고창군과 시공업체는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발주한 기초 설계가 부실했던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은 일반 산업단지 기초 설계를 위해 세계 설계사를 지명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은 21억 원을 주고 두 업체에 도시계획과 토목 설계를 나눠 맡겼지만 두 곳 모두 공사 도중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설계 도서. 시공업체는 이 설계 도서에서만 120가지가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비를 들여 고쳤다는 겁니다. 처음 설계 때부터 설계 자체가 많은 부실을 안고 있었다가 핵심인 거죠.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연약 지반의 존재 여부입니다. 설계 도서상에는 연약 지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공사 도중 연약 지반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담당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또다시 자리를 피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죄송한데 카메라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산업단지 조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 도서가 부실한 탓에 일이 더욱 커졌다는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횡령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횡령이 수년째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산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지역의 한 놀이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5명이 참여했지만 정산서에는 80여 명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할 거예요. 지난 3년의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류를 허위 작성해 공금을 횡령했거나 근무일지와 상담 실적 조작 등 각종 비리 정황이 폭착됐습니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 그리고 또 우리 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익산시 뭔가 이분들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무능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센터는 회계 담당 직원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 직원이 정상까지 하는 허술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완벽하게 꾸미면 횡령을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함께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사업 담당자께서 같이 하시는가요? 네. 그리고 제가 결과 보고를 전부 다 확인하죠. 익산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익산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구멍 뚫린 운영 시스템을 방치한 익산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이건식 김제시장이 구속되는 등 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자치단체의 비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업무상 배임. 자신을 도왔던 후배의 업체에서 4년간 무려 16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피해를 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없다 한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안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도 건설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13억 원짜리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대표를 찾아가 특정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 수긍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 항소하실 계획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혐의점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창군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80억 원대 산업단지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감리단장이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휴턴이자 그 다음날 수개를 현장에서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도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의 이상호 의원이 구속됐고 전북의 한 도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업을 특정 업체에게 주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올해도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제 용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해 용지에서만 모두 14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 인근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어제 4개 농장에서 19만 4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데 이어 추가로 62개 농장에서 123만 6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지 양계단지에 있는 닭 450만 7천 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213만 5천 마리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200여 명을 동원해 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살처분 대상이 많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8일과 15일에 달걀값을 5%와 4.8%씩 올린 데 이어 오늘 추가로 5%를 인상해 2주 사이에 달걀값을 15.8% 올렸습니다. 홈플러스 또한 이달 들어 달걀값을 3차례에 걸쳐 15% 인상했고 롯데마트도 3차례에 걸쳐 20%가량 인상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국회는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기로 해 찬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신설이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우려해 안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정의당은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아예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속 노력하기로 해 찬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더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카지노를 위한 법안 통과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원랜드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과 없이 이제 카지노 출입을 하시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들을 탕진하시게 됐고 카지노를 이제 다니면서 연명하는 소위 말하는 카지노 노숙자들이 저희 중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카지노 찬반 갈등은 올여름 전북을 후끈 달궜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안건 심사 첫 단계부터 보류로 분리돼 새만금 카지노 신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비박계 분당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정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잇따라 동반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전북 보수정당 후보로는 20년 만에 의원을 배출하며 도약을 노렸지만 정 의원의 탈당으로 조직과 세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남대는 사학진흥재단의 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평가에서 구재단의 계획안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는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재단의 자구 계획서는 남원 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하고 이과대를 폐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북에서 추진한 3개 사업 가운데 1개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까지 부진한 모습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완주 3리 구간입니다. 왕복 6차로가 갑자기 4차로로 줄어듭니다. 넓은 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서둘러 바꿉니다. 명절 때 심한 병목 현상까지 보이는 이 구간은 조만간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구간은 삼례 나들목에서 김제 분기점까지 18.3km로 사업비는 2,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건의한 다른 2가지 고속도로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에서 군산까지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무주 대구 고속도로는 검토 대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무주 대구간은 동서도로 어떤 화합이라든가 동서의 어떤 교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 사업은 4개 가운데 새만금 대하철도만 반영됐습니다. 부진한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대선 공약 포함과 다른 시도와의 공조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38명이 낸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투입과 코레일 KTX 증편 촉구 결의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추가로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1, 2년 안에 SRT의 전라선 투입과 코레일 KTX 증편이 실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리산댐 건설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의 산물이라며 댐을 건설하면 인근 지역에서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댐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는 혁신도시 앞 콩쥐 팥쥐로와 만성지구 앞 온고울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그리고 전주시 완주군 등과 함께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조만간 만성지구까지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가 전주의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전주시, 전주시의회와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쓰레기 대란의 쟁점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협의기구에서 논의할 쟁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와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 거부 자제, 쓰레기 처리시설 환경 영향조사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16 전북 체육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전문 체육 대상은 진안군청 역도팀, 학교 체육 대상은 이일여고 탁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김정환과 신승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전북 현대 등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의회 모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재량사업비로 실시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알선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른 도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장 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6천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 경비를 줬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한수 익산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제경찰서 김모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4년 사건 진정인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최고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부분 눈으로 바뀌겠고 내일 밤까지 1에서 8c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 등 4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